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뭘로 보고 계세요? 스마트폰, 아니면 컴퓨터, 유튜브 보고, 카톡하고, 넷플릭스 보잖아요. 이 모든 게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보통 다 하늘에서 오는 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쓰는 인터넷의 99%가 바다 밑바닥을 타고 옵니다. 해저 케이블을 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바닷속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 케이블을 두고 싸우고 있고, 그 틈에서 우리나라 기업 하나가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유럽이 독점하던 시장을 한국이 뚫은 거예요. 대만 프로젝트 10전 10승, 유럽 본토에서 2조 원 따냈고 미국에는 1조 원 규모의 공장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때문에 지금 전선주들이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로봇주, 조선주 놓치신 분들 많으시죠? 올해는 전선주 차례입니다. 특히 구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금은 다 역사적 최고가 찍었잖아요. 구리가 올라가면 누가 돈을 버느냐? 전선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저 케이블 만드는 회사들이 가장 그 수혜를 크게 받습니다. 오늘은 왜 해저 케이블이 중요한지, 어떤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어디서 올까요? 대부분 하늘 아니야, 위성 아니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인터넷 데이터의 99%가 바다 밑에 깔린 선을 타고 오는 겁니다. 위성은 겨우 1%예요. 지금 전 세계 바다 밑에 140만 킬로미터 케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죠. 30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는 이 영상도 구글 서버에서 태평양 밑 케이블 타고 한국까지 온 겁니다. 카톡 보낼 때, 넷플릭스 볼 때, 심지어 주식 거래할 때도 전부 다 바다 밑 케이블을 거치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 거래하는 돈이 10조 달러인데 이것도 다 해저 케이블로 움직입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는 뭐냐고요? 스타링크도 좋습니다. 근데 속도가 느려요. 해저 케이블은 초당 테라 단위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위성은 초당 100메가 정도밖에 안 되고요. 1000배 차이예요. 게다가 해저 케이블은 한 번 깔면 20년에서 25년 씁니다. 위성은 계속 쏘아 올려야 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세운 목표가 42,000개 위성인데 지금 겨우 7,000개 올렸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해저 케이블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단순히 데이터만 나르는 게 아니에요. 전력도 나릅니다. 바다 위에 지은 풍력 발전소의 전기를 육지로 보내는 것도,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것도 전부 해저 케이블이거든요. 해저 전력 케이블과 해저 통신 케이블, 이 두 가지가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지금 해저 케이블이냐? AI 때문입니다. 여러분 챗GPT 쓰시죠? 이거 한번 검색하면 전기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구글 검색의 10배예요. 지금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전체 전력의 4%를 쓰는데 2030년에는 9%가 됩니다. 2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미국 전력망이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과부하 위기에 직면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난리가 난 겁니다. 아마존은 6,800억 원 들여서 원전 회사 투자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폐쇄됐던 원전을 다시 켰어요. 전기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전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데이터를 빨리 보내야 하잖아요. AI 모델 하나 학습시키려면 수백 대의 서버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게 느리면 학습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나요. 시간은 곧 돈이니까 빅테크 입장에서는 돈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 회사들이 지금 직접 해저 케이블을 깔고 있습니다. 원래는 통신사들이 깔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글, 아마존, 메타가 돈 들여서 자기들 전용 케이블을 까는 거예요. 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트래픽이 폭발했어요. 통신사 공용망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일반 사용자들이랑 섞여서 쓰면 속도가 느려지니까 아예 전용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죠. 둘째, 지연을 없애야 합니다. AI 서비스는 밀리초 단위로 반응 속도가 결정돼요. 사용자가 챗 GPT에 질문했는데 오래 걸리면 쓰기 싫잖아요. 공용망은 여러 데이터가 섞여서 가니까 느린데 자기들끼리만 쓰는 전용망은 지연이 거의 제로예요. 셋째, 보안입니다. 구글의 AI 모델 학습 데이터, 아마존의 고객 정보, 이런 게 다 민감한 정보잖아요. 공용망으로 보내다가 중간에 해킹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존은 아마존끼리만, 넷플릭스는 넷플릭스끼리만 쓰는 내부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저 케이블 시장이 연평균 5에서 1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선 시장은 3%인데 해저 케이블은 10%거든요. 엄청난 성장 시장이에요. 자, 여기서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해저 케이블이 단순히 데이터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거든요.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70년대 냉전 시대 때 미국이 소련 감청하고 싶어서 미쳤어요. 근데 소련이 중요한 건 다 바다 밑 케이블로 보내는 겁니다. 무선 통신은 다 암호화했고요. 그럼 미국이 뭘 했냐? 아이비벨 작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특수 잠수함 몰고 소련 앞바다 오호츠크에까지 가서 바다 밑 케이블에다가 빨대를 꽂았습니다. 감청 장치죠. 이게 걸리기 전까지 미국은 소련 해군이 점심에 뭘 먹는지까지 다 알았대요.
실제로 소련 장교들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미국 CIA로 넘어갔어요. 소련은 자기네 케이블 털리는 줄도 모르고 어째 미국 놈들이 우리 정보를 아냐 하면서 내부 스파이만 잡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작전이 탄로 났을 때 소련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십니까? 소련 해군 참모부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5나라를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죠. 정보 동맹이에요. 얘네들이 전 세계 해저 케이블에 감청 장치 달아뒀거든요. 케이블이 육지로 올라오는 곳이나 바다 중간 증폭기에 빨대 꽂아주면 우리가 친구한테 야 오늘 떡볶이 먹자 하는 카톡부터 기업 금융 거래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거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2013년에 폭로했던 프리즘 프로그램이 바로 이거예요. 미국 NSA가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서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것도 결국 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였거든요. 자, 여기서 중국이 등장합니다. 중국이 뭘 했냐면 우리도 하자. 육지에는 길 닦고 바다에는 케이블 깔아서 디지털 실크로드 만들자. 아시죠? 육상 실크로드예요. 여기에 해상 실크로드를 더하는 겁니다. 중국이 화웨이 같은 회사 앞세워서 아프리카, 동남아, 남태평양 가서 저가 공세를 시작했어요. 너네 돈 없지? 우리가 싸게 깔아줄게. 대신 운영권은 우리죠. 케냐, 탄자니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중국이 돈 대주고 케이블 깔아주고 그 나라들은 중국 눈치 보게 되는 구조죠. 야금야금 바다를 먹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칼을 뺐습니다. 이름하여 클린 네트워크. 중국 묻은 건 절대 안 써. 실제로 구글이랑 메타가 아시아랑 미국 연결하는 케이블을 깔려고 했어요. 퍼시픽 라이트 케이블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원래는 홍콩 경유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가 야 미쳤어? 홍콩 지나가면 중국이 다 쳐다본다. 절대 안 돼. 그래서 그 수조원짜리 케이블들이 홍콩 우회에서 필리핀, 대만, 일본으로 갔습니다. 케이블 경로 하나 바뀐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경로가 바뀌면 그 나라의 해역을 지나가야 하고 그 나라 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필리핀, 대만, 일본은 미국 동맹이니까 안전하지만 중국은 적대국이니까 안 되는 거죠. 2024년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발표했습니다. 중국 기술 들어간 해저 케이블 금지. 2021년에 화웨이 통신 장비 미국에서 퇴출시킨 것처럼 이번엔 해저 케이블도 퇴출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변압기도 중국산 쓰지 말래요. 통신 기능도 없는데요. 그만큼 미국이 전략 인프라에 대해서는 칼같이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 지중해, 대만 해협에서 해저 케이블이 뚝뚝 끊어지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2023년 10월 발트해에서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잇는 해저 케이블이 끊어졌고요. 2024년 1월 대만 앞바다에서 케이블 여러 개가 동시에 절단됐어요. 중국이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전쟁 날 때 통신부터 끊는 게 기본이잖아요. 자, 여기서 판이 뒤집힙니다. 원래 해저 케이블 시장은 빅3가 먹고 있었어요. 미국의 서브콤, 프랑스의 넥상스, 일본의 NEC, 여기에 중국 HMN이 저가로 무섭게 치고 올라왔고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강제 퇴장시켜버렸습니다.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느냐? 미국 공장 이미 꽉 찼어요. 일본 물량 소화 못합니다. 유럽 너무 멀고 비싸요. 바로 이때 대한민국이 손을 번쩍 듭니다. 우리는 미국 동맹국이라 믿을 수 있고 기술은 유럽 뺨치고 가격이랑 납기는 중국보다 훨씬 합리적입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전선주들이 폭발하고 있는 첫 번째 배경이에요.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한국한테는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럼 중국 빠진 자리를 한국이 어떻게 채웠을까요? LS전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해저 케이블 시장은 진입 장벽이 성벽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킬로미터짜리 케이블을 바다에 까는데 중간에 뚝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리하는 데만 수백억 원 깨져요. 게다가 바닷속은 소금물이고 상어나 지진처럼 자연재해도 고려해야 하죠. 이걸 30년 동안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발주처들은 무조건 물어봐요. 너네 이거 깔아봤어? 30년 버틴 적 있어? 레퍼런스가 없으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프랑스 넥상스, 이탈리아 프리즈미안 같은 회사들은 1900년대 초반부터 이걸 해왔거든요. 100년 넘게 해먹은 고인물이에요. 대서양 횡단 케이블을 처음 깔았던 회사들의 후예들입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가 감히 딱 그 분위기였죠. 그런데 2008년 LS전선이 강원도 동해시에 해저 케이블 공장 짓겠다고 선언합니다. 업계 반응이 어땠을까요? 미친 짓이다. 100% 망한다. 일본도 유럽 가서는 깨지고 돌아왔는데 한국이 무슨 배짱이야. 실제로 공장 짓고 나서 10년 가까이 적자만 봤어요. 만들면 뭐합니까? 아무도 안 사주는데. 너네 써봤다가 고장나면 책임질 거야? 이 말만 돌아왔죠. 발주처 입장에서는 검증된 유럽 기업 놔두고 굳이 한국 기업 쓸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구자열 회장과 경영진은 뚝심 있게 밀어붙였습니다. 이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에너지는 결국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기술 개발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매년 수백억 원씩 적자가 나는데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당시 LS그룹 내부에서도 언제까지 이 사업에 돈을 퍼부을 거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럽 기업들의 턱밑을 겨누는 무기를 개발해냅니다. 525kV급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
용어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는 교류예요. 전기가 1초에 60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변환하기는 좋은데 멀리 보내면 전기가 다 새어나가요. 손실이 큰 거죠. 근거리는 괜찮은데 수백 킬로미터 보내면 절반 이상이 사라져요. 반면에 직류는 전기가 한 방향으로 쭉 뻗어나갑니다. 손실이 거의 없어요. 수백 킬로미터 보내도 90% 이상 그대로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바다 건너 수백 킬로미터 보낼 때는 무조건 직류를 써야 합니다. 문제는 이 직류 케이블을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극악의 난이도라는 거예요. 전압을 52만 5천 볼트까지 올리는데 케이블이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절연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 기술 가진 회사가 전 세계에 딱 6개밖에 없어요. 지금부터는 핵심 기업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이 추천주 때문에 매일 챙겨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라메디텍에 이어서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아직 경제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현재 채널 구독 누르신 후 구독이라고 댓글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모든 이벤트 참여하기 누르신 후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 구독자분들에게 해당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도록 종목명, 예상 목표 수익률까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10초면 끝납니다. 이 종목 단언컨대 이번 연도에 가장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로봇주 놓치신 분들은 이번엔 절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절연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 기술 가진 회사가 전 세계에 딱 6개밖에 없어요. 넥상스, 프리즈미안, 스미토모, NEC, 그리고 LS전선. 중국 HMN도 있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퇴출됐죠. 사실상 5개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LS전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강원도 동해공장에 가면 기계보다 압도적인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높이가 172m, 아파트 60층 높이에요. 이름이 VCV 타워, 수직 연속 압출 시스템입니다. 케이블 공장에 왜 타워가 필요하냐고요? 상상해 보십시오. 굵기가 사람 허벅지만 한 케이블을 만드는데 이걸 바닥에 놓고 뽑으면 중력 때문에 케이블이 납작해지거나 찌그러져요. 동그랗게 안 나옵니다. 불량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 높은 꼭대기에서 액체 상태 절연체를 쏘면서 케이블을 수직으로 아래로 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중력을 균일하게 받아서 완벽한 원형 케이블이 나오거든요. 이 타워가 높으면 높을수록 케이블 냉각 시간이 길어져서 생산 속도 빨라지고 품질도 좋아집니다. 유럽 기업들의 타워는 보통 100m에서 130m 정도예요. LS전선은 이 타워를 아시아 최고 높이인 172m로 지어버렸거든요. 40m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생산 속도는 20%에서 30% 빨라져요. 유럽 애들이 쟤네 뭐지 하고 쳐다보다가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케이블 품질 보고 기겁을 한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더 완벽하잖아. 이 기술력 하나로 LS전선은 유럽의 홈그라운드인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시장을 두드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2023년 네덜란드 국영전력회사 텐넷으로부터 2조 원 규모 계약 따냈을 때 유럽 언론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 앞마당을 한국한테 내줬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 케이블 산업의 급부상이라는 특집 기사를 냈거든요. 그런데 진짜 전설은 대만에서 나왔습니다. 대만 정부가 2035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을 20기가와트 규모로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20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 원자력 발전소 20개를 바다 위에 띄우겠다는 거예요. 대만은 섬나라라 에너지 자금률이 2%밖에 안 됩니다. 거의 모든 전력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중국이 언제 봉쇄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만 정부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해상 풍력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 전기를 육지로 끌어오려면 해저 케이블이 필수죠. 여기에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다 뛰어들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한국. 경쟁이 어떻게 되냐? 1차 프로젝트 8건 중 LS전선이 전량 수주, 그것도 단독 수주가 아니라 유럽, 일본 기업들이랑 경쟁 입찰해서 이긴 거예요. 가격도 비슷한데 납기는 6개월 빨랐거든요. 대만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2차 프로젝트까지 포함해서 10회 연속 수주 성공. 야구로 치면 10번 타석 들어서서 10번 다 홈런 친 겁니다. 타율 1.000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만 전력회사 타이파워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기업을 잘 몰랐다. 하지만 첫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품질과 납기 준수율이 98%였다. 유럽 기업들도 90%를 넘기 어려운데 한국은 그걸 넘었다. 도대체 유럽 기업들을 제치고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성과를 했을까요? 비결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입니다. 거리와 납기예요.
유럽 기업이 대만에 케이블 깔려면 지구 반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유럽 공장에서 케이블을 배에 싣고 수에즈 운하 지나고 인도양 건너고 말라카 해협 지나야 겨우 도착해요.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배 기름값만 해도 천문학적이고 오다가 태풍 만나면 몇 달씩 지연되고요. 실제로 2022년 프리즈미안이 대만 프로젝트에서 태풍 때문에 3개월 지연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동해 공장에서 배 띄우면 대만까지 4일에서 5일이면 가요. 그냥 옆집 수준이에요. 치킨 배달시키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배달시키는 거랑 바로 옆 동네에서 시키는 거랑 어디가 더 빠르고 싸냐? 답이 딱 나오죠. 운송비만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15%에서 20%인데 이게 확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에 K 근성이 더해집니다. 유럽 기업들은 주 5일 칼같이 지키고 휴가 갑니다. 프랑스는 1년에 5주 휴가가 법으로 보장돼 있어요. 여름 휴가철 되면 프랑스 전체가 멈춰요.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고객님 납기 맞춰드립니다. 무조건 됩니다 하고 밤샘 작업해서라도 기어코 날짜 맞춰줍니다. 대만 정부 입장에서 누구 선택하겠어요? 가격 싸고 배송 빠르고 품질 좋은데 말까지 잘 통하는 한국 기업 선택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무거운 케이블을 공장에서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합니까? 저 거친 바다 밑바닥에 제대로 깔지 못하면 수조 원짜리 쓰레기 되는 거예요. LS전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턴키 솔루션입니다. 우리가 케이블도 만들어주고 배 싣고 가서 깔아주고 나중에 고장나면 고쳐도 줄게요. 고객님은 열쇠만 돌리세요. 이걸 하려면 시공 능력이 받쳐줘야 하는데 우리나라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서해랑 남해는 조수간만 차 크고 물살 거세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 승리로 이끈 그 울돌목, 그 거친 물살이 흐르는 곳이라고요. 진도와 제주를 잇는 105km 해저 케이블 설치 현장 기록을 보면 가슴이 웅장해지다 못해 먹먹해집니다. 진도 제주 구간은 대한민국 해저 케이블 역사의 시험대였어요. 제주도는 섬이라 전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데 이 작업이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수십 미터 해안가에는 거대한 포설선이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사람이 합니다. 산업 잠수사들이에요. 체감온도 40도가 넘는 폭염 아니면 태풍 불어닥치는 비바람 속에서 산업 잠수사들이 바다로 뛰어들어요. 물속 시야가 1m도 안 보입니다. 그냥 흙탕물이에요. 현장 잠수사분이 인터뷰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드라이버는 다 감으로 합니다. 안 보이면 손으로 더듬고 손도 안 느껴지면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작업합니다. 케이블이 육지로 올라오는 랜딩 작업할 때가 가장 위험해요. 바지선에서 와이어 당기고 잠수사들이 물속에서 케이블이 바위에 긁히지 않게 경로 이탈하지 않게 온몸으로 막아내요. 가장 위험한 건 돌망태 작업입니다. 케이블을 바닥에 깔아만 놓으면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거나 망에 걸려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거대한 이불을 덮어줘야 하는데 그게 바로 돌을 가득 채운 돌망태예요. 무게가 16톤입니다. 16톤. 그러나 승용차 10대를 한 덩어리로 묶어놓은 무게예요. 크레인이 돌덩이를 바다로 툭 떨어뜨리는데 물속에 있는 잠수사가 무선으로 유도를 해줍니다. 만약 여기서 호흡이 1초라도 어긋나거나 갑자기 넘실 때는 파도 쳐서 크레인 흔들리면 그 16톤짜리 돌덩이가 잠수사를 덮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작업이에요. 실제로 2015년 서해 해저 케이블 공사 중에 잠수사 한 분이 크레인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만큼 위험한 작업이라는 거죠. 진도 제주 구간 공사 때 작업자들은 2박 3일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흔들리는 바지선 위에서 비에 젖은 김밥으로 끼니 때웠어요. 장비 고장나면 그 자리에서 용접해서 고치고 태풍 오면 철수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나가고. 한 현장 감독관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날씨 예보 보고 일주일 전에 미리 철수합니다. 안전 때문이죠. 우리는 당일 날씨 보고 결정합니다. 될 것 같으면 합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단련된 시공 능력, 이게 바로 한국에 숨겨진 저력이에요. 유럽의 선진 기술을 따라잡는 걸 넘어서 그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K 근성이 결합되면서 세계 시장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미국이에요. 미국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 30기가와트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만이 20이었죠. 미국은 30이에요. 원전 30개 분량입니다. 그런데 미국한테 고민이 있어요. 중국 건 못 쓰겠고 유럽 건 너무 비싸고 미국 땅 안에는 공장이 없거든요. 과거 미국에도 해저 케이블 공장이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 다 문 닫았어요. 중국이랑 가격 경쟁에서 밀려서요. 이때 한국이 또 한 번 져요 하고 손을 듭니다. LS전선은 미국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시에 약 1조 원 투자해서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름하여 LS 그린 링크. 2027년에 완공되면 미국 땅에서 만들어지는 메이드 인 USA 케이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신의 한 수냐?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때문에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보조금을 줘요. 전기차 보조금도 배터리가 북미에서 만들어져야 주고 풍력 발전도 케이블이 미국산이어야 주거든요. 한국 기업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지었으니 보조금 혜택은 다 받으면서 안보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게다가 2024년 8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중국 같은 전략적 경쟁국의 해저 케이블 사업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조정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당하고 있고
그 거대한 빈자리가 고스란히 LS전선 몫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안보 동맹이 곧 경제 동맹으로 이어지는 현장입니다. LS전선의 수주 잔고, 그러니까 이미 따놓은 계약이 2026년 기준으로 10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이거 절대 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장을 풀가동해도 물량을 못 맞출 정도로 주문이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좋아, LS전선 대단한 건 알겠어. 근데 나는 뭘 사야 돼? 첫 번째는 대한전선이에요. 대한전선이 지금 뭐가 대단하냐? 수주 잔고가 3조 원을 넘었습니다. 5년 동안 211% 늘었어요. 역대 최대 수주 잔고예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아직 역대 최고가를 못 찍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수주는 역대 최대인데 주가는 아직 고점이 아니다. 즉, 상승 여력이 엄청나다는 뜻이에요. 수주 잔고가 3조 원이라는 건 앞으로 1년에서 2년간 할 일이 확정돼 있다는 거예요. 실적이 보장돼 있는 거죠. 주식 투자에서 가장 확실한 건 확정된 미래 현금 흐름입니다. 대한전선이 정확히 그 상황이에요. 대한전선도 당진 공장 짓고 있습니다. 2027년 목표예요. 양산 시작하면 물량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매출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베트남, 동남아 쪽이 많았는데 지금은 유럽, 북미 쪽 수주가 확 늘어나고 있거든요. 유럽, 북미는 단가가 높아요. 똑같이 1km 팔아도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베트남에 100만 원에 팔던 걸 유럽에는 200만 원에 파는 거죠. 그리고 대한전선은 해저 케이블 비중이 높습니다. 해저 케이블이 왜 좋으냐? 육상 케이블 대비 구리 함량이 3배 높거든요. 같은 미터 팔아도 훨씬 비싸게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속은 환경이 극악이니까 케이블을 훨씬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구리도 많이 들어가고 절연제도 여러 겹 감싸야 하고 방수 처리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원가도 높지만 판매가는 더 높아요. 게다가 포설선도 확보했습니다. 2025년에 신규 포설선 들여왔어요. 케이블 만들고 직접 가서 깔 수 있는 거예요. LS전선처럼 턴키 솔루션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한전선은 장기 안정형 투자자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점 부담도 없고 수주 잔고도 탄탄하고 2027년 공장까지 기다리고 있고 변동성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딱이에요. 두 번째는 LS마린 솔루션입니다. LS전선의 자회사인데 포설선 전문 회사예요. 케이블 설치만 하는 회사죠. 시가총액이 약 1조 원이에요. 이 회사가 올해 1월에 4천억 원 유상증자 발표했어요. 신규 포설선 사겠다고요. 미국 시장 뛰어들 준비하는 거예요. LS마린 솔루션은 단기 공격형입니다. 변동성이 훨씬 높아요. 주봉 월봉 차트 보시면 우상향이 강해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변동성 즐기시는 분들은 LS마린 솔루션 보시면 되는 거죠. LS전선이 케이블을 만들면 LS마린 솔루션이 가서 까는 거예요.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구조예요. LS전선 수주가 늘어나면 LS마린 솔루션 물량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죠. 대원전선은요. 대원전선은 자동차용 전선 비중이 높아요. 자동차 들어가는 전선이랑 초고압 케이블이랑은 굵기가 다르거든요. 자동차용은 가늘잖아요. 초고압 케이블은 사람 허벅지만 해요. 같은 미터 팔아도 단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저 케이블 보물 타기에는 대한전선, LS마린 솔루션이 더 유리합니다. 물론 대원전선도 좋은 회사예요. 전기차 시장 성장하면 수혜보는 회사죠. 하지만 해저 케이블 테마로 접근한다면 대한전선이 맞아요. 자, 오늘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인터넷의 99%는 바다 밑에서 옵니다. 해저 케이블이 곧 국가 안보예요. 둘째, 미중 갈등이 한국한테는 기회입니다. 중국 퇴출당하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어요. 셋째, LS전선이 15년 만에 글로벌 빅4가 됐습니다. 100년 유럽을 뚫었고 대만에서 10전 10승했고 유럽에서 2조 원 계약 땄고 미국에 1조 원 공장 짓고 있어요. 넷째, 대한전선이 뜹니다. 수주잔고 3조 원 역대 최대인데 주가는 아직 역대 최고가 아니에요. 상승 여력 엄청나요. 다섯째, 구리 가격 올라갑니다. 금은 역사적 최고가 찍었고 구리도 올라갔어요. 해저 케이블은 구리 함량 3배라서 전선주가 직접 수혜봐요. 여섯째, 2026년은 전선주의 해입니다. 작년에 로봇 방산 놓치셨죠? 올해는 전선주 차례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플러스 대한전선, LS마린 솔루션. 이 4개만 있어도 2026년은 소외받지 않아요. 여러분, 바다를 보실 때 이제 달라 보이실 겁니다. 그냥 푸른 물결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보일 거예요. 140만 킬로미터, 지구 30바퀴 감을 수 있는 케이블. 그 케이블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깔고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16톤짜리 돌망태 밑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우리 잠수사들, 밤샘 작업해서라도 납기 맞추는 우리 엔지니어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산업의 저력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